세계 최고의 메가클럽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이 거액을 들여 김민재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일본에서도 화제입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를 둘러싼 빅클럽들의 쟁탈전에서 새로운 강자가 떠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스포르트1, 스카이스포츠 독일, 키커 등 독일 언론들이 일제히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영입하려 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스포츠 독일은 바이에른 뮌헨이 중앙 수비수를 모색하고 있다. 나폴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한다 라고 전했고, 키커는 바이에른 뮌헨이 에르난데스와 파바레의 이탈에 대비해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다. 현재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김민재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전했으며, 스포르트1은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리카 에르난데스와 벤자멘 파바르가 올여름 팀을 떠난다면 김민재가 잠재적인 대체자가 될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이 에르난데스를 이적시키면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적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 역시 15일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메뉴가 유력해 보였으나 현 시점 김민재 영입전에서 가장 앞선 것은 바이에른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한국 대표 김민재가 105억엔의 바이에른 이적인가? 개인 합의 임박, 바이아웃으로 새로운 곳에? 223 시즌 세리아에서 크게 각광을 받은 1인이 한국 대표 센터백인 김민재다. 33년 만에 나폴리 우승에 공헌했고 아시아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리그 최우수 수비수로 선출됐다. 이 활약으로 올여름은 빅클럽들의 관심이 뜨겁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파리 생제르맹, 뉴캐슬 등이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쟁탈전에서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황에 변화가 생긴 모양. 이적시장 전문가인 스카이 이탈리아의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현지 시간 6월 16일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글을 올렸다. 이번 주 바이에른이 김민재에게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개인적인 조건에서 합의가 근접했다.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김민재는 바이에른에게 유혹당하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협상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7월에 들어서면 계약 해제 위약금 조항이 이용 가능해진다. 바이에른이 김민재 측에 접근하면서 개인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이다. 7월에 발동되는 계약 해제 위약금 조항은 나폴리와 현재 계약이 포함된 특기사항. 매수자의 매출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데 바이에른 같은 톱클래스의 빅클럽이라면 7천만 유로다. 이 계약 해제 위약금은 구매자가 선수 측과 합의한 뒤 설정된 금액을 내면 판매자는 보유 선수를 방출해야 하는 룰. 2016년 여름 나폴리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한 곤살로 이가인, 2017년 여름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네이마르와 마찬가지로 클럽 간 협상 없이 이적이 가능하다. 바이에른으로서는 먼저 김민재와 개인 합의하고 7천만 유로를 마련한 뒤 7월에 들어서면 계약 해제 위약금 조항을 이용해서 빼낸다는 계산이다.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은 터프한 협상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식이면 나폴리 측에게 붙잡을 수단은 없다. 아직 바이에른과의 협상은 완전 합의되지 않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다른 클럽에도 기회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김민재는 독일 챔피언 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반다이크의 이적료와 큰 차이가 없다니.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아마 평균치에서는 일본 쪽이 더 많겠지만 한국에는 2~3명의 월등한 선수가 있다. 일본에도 이적료 100억 클래스의 선수가 빨리 나왔으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당시와는 환율도 달라. 반다이크와 나란히 비교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는 해도 이 금액의 평가는 훌륭하다. 바로 아시아 넘버원 수비수. 부상만 없으면 토미야스도 라고 생각하게 되네. 아시아인은 저평가된다고 하지만 한국 선수에게는 거금을 쓰지. 반대로 일본 대표 선수는 활약해도 기껏해야 20억 선에 크게 쟁탈전을 벌이지도 않아. 프리인 카마타가 연봉 4억 정도에 밀란과 타협하는 게 좋은 예잖아. 김민재의 이적료가 깜놀할 정도로 뛰어오르고 있네요. 지금까지의 아시아인 선수라면 나카지마가 카타르로 갔을 때 겨우 3,500만 유로. 유럽권 내에서는 손흥민의 3천만 유로가 최고였던 것 같은데, 일본인의 유럽권 내라면 나카타의 파르마 이적이 2,840만 유로.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이니까 이건 이것대로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인 선수가 챔스 레벨의 클럽에서 활약하기를 바랄 뿐 100억이라든지는 아무래도 좋아.
건실한 바이에른이 이렇게 큰 돈을 쓸 리가 없어. 날림 기사야. 맨유에게도 대리인이 오퍼를 받은 적이 없다는 뉴스도 있었고 개인 합의 박앤세일 상태. 진위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뭐 내년 아시안컵에서 누가 위인지 확실해지겠지. 특정 타국과 비교하지 마. 한국은 정기적으로 톱클래스 선수가 나오지. 박지성의 손흥민, 김민재. 전력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좋지 않지만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는 것은 왜일까? 정상급은 아니잖아, 손 빼고는. 단순하게 한국 사회는 남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풍족한 환경인 일본보다 무조건 성공해내겠다는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도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으니까요. 일본도 가난해지면 대단한 선수가 나오겠죠. 손흥민의 집은 가난하지 않은데 일본의 경우는 피지컬 몬스터가 거의 야구로 가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 후보도 포함해서 센터백층이 두터운데 누구를 빼려는 걸까요? 현재 멤버 중에 특별히 구멍이 있다고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 정도의 이적료를 지불했으니 벤치에 둘 수도 없고 누군가를 방출하려는 건가? 리카는 파리로 가고 싶어 해서 거의 나갈 가능성이 높고 파바르도 계약 연장 거부에 퇴단 희망을 통보받은 데다 두 선수 모두 2024년까지 계약이라서 프리로 내보내고 싶지 않은 바이에른으로서는 이번 여름 매각이 기정 노선이니까 최소한 센터백 한 명 확보는 필요하죠. 그게 바로 김민재입니다. 맨유가 내부 사정으로 어수선한 사이 바이에른은 단숨에 타겟에 접근, 발빠르게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모양. 바이에른이나 맨유 중 하나를 자신이 고를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너무 대단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말이지. 1년 전에 쿨리발리의 후임자로 영입했지만 괜찮을까? 라며 불안한 시선이었는데 대활약해서 7천만 유로의 바이에른인가? 이야, 대단하다. 엄청난 수비로 105억엔이라니 한국도 대단하네요. 박지성, 손흥민, 김민재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네요. 그냥 희망적 관측 가짜일 뿐. 당연히 기자도 저쪽입니다. 무난하게 리그에 정착하겠지. 중국에서 터키, 이탈리아에서 독일이니까. 일정 등에서 빡빡한 영국보다 독일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갈 거라면 월드컵 후인 지금 영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컨디션적으로 무난한 독일인가? 바이에른이 독일 대표팀의 근간이라는 건 축구에서는 상식. 바이에른에서 주전이라면 독일 대표 레벨의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프리미어 리그에 간다고 해서 독일 대표 레벨의 증명이 되지는 않으니까 바이에른은 특별한 클럽이야. 이적료가 너무 대단하다. 이건 이제 세계를 대표하는 수비수구나. 센터백으로서는 세계에서도 5위 안에는 들 것 같아.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2명이나 있는 한국, 정말 부럽습니다. 아시아라기보다는 세계 최고 클래스네요. 일본에는 토미야스라는 훌륭한 선수가 있잖아. 아니, 포지션이 다르잖아. 토미야스는 유럽에서는 우측 사이드백이라는 인식이야. 기대하고 있지만 부상 체질의 개선 여부에 달렸겠지. 토미야스는 훌륭하지만 부상이 아무래도 신경 쓰여. 무사지명마. 실력은 좀 떨어져도 끝까지 완주하는 말이 좋은 말이라는 일본의 경마격언. 레벨이 달라. 왜 비교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대리인이 흘리기만 하는 거야? 매주 다른 빅클럽과 합의 임박이라고 나오지만 아직 아무런 합의 발표조차 없잖아. 보통은 개인 합의하면 일제히 흘러나오는데 솔직히 대단하네. 토미야스에게도 톱레벨의 자격은 있었지만 어쨌든 부상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그런 시선은 없어. 솔직히 맨유나 맨체스터, 리버풀 같은 빅클럽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바이에른이라면 좋으려나? 리그로서는 대전 상대에게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맨유로 가는 것보다는 바이에른이 훨씬 낫겠죠. 짠돌이 빅클럽으로 유명한 바이에른 뮌헨이 100억이 넘는 위약금이라니.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떨쳐버릴 정도의 활약. 다음에는 일본인 중에서 이걸 뛰어넘는 선수나 기타 아시아에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강인의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빅클럽은 수면 아래에서 행동하다가 확정적이 되면 단번에 떠오르는구나. 맨유는 클럽 판매로 어수선한 사이에 인기 상품을 놓칠 것 같아. 분하지만 세계 톱 레벨에서도 통하는 선수를 배출하는 한국은 대단하네. 왜 분해? 나폴리에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높게 뜰 줄은 몰랐다. 주가가 폭상했구나.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끌더니 한층 더 스텝업? 완전히 토미야스군을 앞질렀네. 이 영상을 작업하는 사이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SNS에 새로운 소식을 올렸네요. 김민재와 뮌헨은 개인 조건에서 완전히 합의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다. 뮌헨이 바이아웃을 7월에 지불할 것임을 김민재 측이 확인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와 함께 레바민으로 불리며 세계 축구의 3대 강팀으로 평가받고 있죠. 레바민에서 한국 선수가 뛰는 것이 과연 레알 현실이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